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만 필터의 응용인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칼만 필터에는 중요한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상태 전이 확률과 관측 확률에서 확률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라는 겁니다. 제어신호 UT와 이전 상태 값인 XT-1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다음 상태인 XT의 값이 증가하고 현재 상태 값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센서 데이터 ZT의 값이 증가한다는 가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되면 추정된 위치와 실제 이동 위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만 필터에서도 확률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된 상태가 실제 상태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경우와 비선형적인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의 하단을 보시면 X의 확률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X와 Y의 관계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y도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y의 평균은 x의 평균에 선형 변환을 한 결과인 a 곱하기 min x 플러스 b와 같죠. 그럼 이제 우측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x의 확률은 좌측과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그런데 x를 입력으로 y를 결정하는 함수 g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y의 확률은 더 이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y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실제 확률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태 추정 성능도 낮아지겠죠. 확장 칼만 필터는 위에서 살펴본 칼만 필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 변수들이 선형 변환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선형 함수에 의한 변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리프는 더 이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프를 끝까지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낸다면 이는 정확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접한 해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근사화, 영어로는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확장 칼만 필터에서 빌리프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화시켜서 나타내려면 확률 변수들 간의 변환 함수를 선형 함수로 근사화시켜서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선형 함수인 변환 함수들을 직선의 형태로 근사화시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환 함수의 접선을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확률 변수를 계산합니다. 접선을 그리려면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겠죠. X의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평균입니다. 상태 전이 확률에서는 이전 상태인 x t-1으로 상태 전이 함수인 g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xt-1이 평균 mu t-1일 때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 해당 직선을 이용해서 g 함수의 근사값을 구합니다. 이때 만약 xt-1이 평균 mu t-1과 같다면 근사화된 값은 함수 g의 출력값과 동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xt-1과 평균이 서로 가지고 있는 차이만큼 평균에서의 기울기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여기서 xt-1이 평균일 때 g 함수의 기울기를 자코비언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gt로 표기됩니다. 이 그림은 2차원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xt-1은 벡터이고 좌코비언은 n/n 행렬입니다. 확장 칼만 필터에서도 상태 전이 확률과 관측 확률이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구한 g 함수의 근사값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지널 칼만 필터에서는 xt의 값을 결정하는 기울기가 상수였는데 이제는 xt-1에서 g 함수의 기울기인 자코비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장 칼만 필터에서의 관측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인 XT에서 센서 데이터 ZT를 결정하는 함수 H, 역시 비선형 함수이지만 선형 함수로 근사화시킵니다.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와 유사하게 XT의 평균, 뮤T 바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H 함수의 근사값을 구합니다. 왜 상태전이 함수에서는 뮤T-1이 사용되는데 관측 확률에서는 뮤T 바가 사용될까요? 앞에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이 타임 t에서의 센서 데이터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 단계와 업데이트 단계로 구분된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빌리프도 관측 전과 관측 후로 구분됩니다. 예측 단계에서는 이전 시점, 즉 타임이 t-1일 때의 관측 후 빌리프를 기준으로 상태를 예측하고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현 시점의 관측 전 빌리프를 기준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죠. 그래서 EKF의 관측 확률 계산에는 뮤t가 아닌 예측치, 뮤t 바가 사용되는 겁니다. 앞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관측 확률 분포 역시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됩니다. 오리지널 칼만 필터의 경우와 EKF에서 ZT가 계산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가우시안 분포에 반영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XT의 값이 뮤t 바와 같을 때 ZT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또 XT의 값이 뮤t 바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ZT의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XT의 값이 뮤t 바와 동일할 경우에는 자코비언 상수 HT와 곱해지는 부분의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럼 H 함수와 QT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겠죠. 다음으로 EKF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리지널 칼만 필터 알고리즘과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먼저 예측 평균 계산 시점에서 비선형 함수인 G 함수의 결과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공분산의 계산에는 행렬 A 대신 G 함수의 자코비안 행렬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칼만 개인 계산 시에는 행렬 C 대신 H 함수의 자코비안 행렬이 사용되었고 예측 센서 데이터 계산에는 행렬 C 대신 H 함수의 결과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분산 업데이트에는 행렬 C 대신 H 함수의 자코비안 행렬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확장 칼만 필터 역시 칼만 필터 알고리즘과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상태전이 함수인 G와 관측 함수 H가 선형 함수가 아닌 비선형 함수라는 가정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이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면 비선형적 특성을 갖는 시스템에도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로스2의 터틀심 환경에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세 추정 예제를 작성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